네, 맞게 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이 초반 부진을 딛고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이제 막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초반부터 좀 불규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00선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 주차별로 현재 어떻게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세도 현재 더 커지고 있고요. 개인만이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 우위가 펼쳐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50전 내리면서 1150원 30전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이 3.2%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2.8%, LIG 손해보험이 2.4%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2.3% 오르고 있고요. 동양생명 역시 2%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합매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 손해율 개선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주도 역시 상승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2.9% 급등을 하고 있고요. 외환은행 1.6%, 부산은행 0.3%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이 높은 배당률이 이 장점으로 크게 부각을 받고 있고요. 높은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위 종목에는 역시 보험업종이 올라와 있고요. 기업은행을 비롯해서 몇몇 은행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1.8% 현재 오르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가 1.4%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 역시 1.3% 오르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앞서서 살펴봤고요. 삼성화재 0.9%, 코리안리 0.4% 이렇게 보험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오르고 있네요. SK텔레콤, KT, LG U+, 0.2에서 0.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기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8.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STX엔진 0.7%, 두산인프라코어는 1.1%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저희가 건설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은 현재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성지건설이 1.7% 내리고 있고요. 호롱건설 역시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0.8% 내리고 있고요. 대한가스 0.1% 내리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가스 0.2% 오르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0.9%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대구도시가스 이 연일 상승세입니다. 오늘 역시 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운수창고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통운 1.5%, 아시아나항공 0.9% 오르고 있습니다. STX페노션이 0.4% 오르고 있고요. 글로비스 0.3%, 대한항공 0.1% 오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장비업종인데요. 삼성중공업이 2.4% 하락을 하고 있고요. 쌍용차 1.8%, 동양기전 1.7%, 기아차 1.7%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역시 부진한 모습이고요. 한진중공업도 0.9%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 베이징시에서 차량 등록 대수를 제한한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자동차 업종 쪽으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조선업종 쪽으로도 최근 들어 상승세가 좀 가팔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미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현재 0.6% 내리고 있고요. 현대제철 2%대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3% 내리고 있고요. 삼성 SDI 보합권, LG 이노텍 0.3%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인데요. 0.8% 내리고 있죠. LG전자 0.8%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인, LS산전은 1% 육박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업종별 등락률까지 살펴봤습니다.
한백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 어떤 특징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요. 우리 증시 지금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초반부터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올 한 해도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는 12월을 마무리 짓는 한 주간이고요. 또 올 2010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마무리하냐에 따라서 올해의 수익률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요. 네. 자,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에 중국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국내 시장 소폭 하락 출발한 이후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한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한 2포인트 약보합 수준으로 다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장은 역시 올라옴에 따라 고점에 단기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도 시장은 소강면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장 초반 하락 출발하자 소폭의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등 여전히 저점의 대기 매수세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연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 주변 상황의 부담감 그리고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교차하면서 금일장도 고점의 매도세와 저점의 매수세가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서는 일부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을 한번 이익 실현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본다면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장을 포함해서 금주는 좀 더 신중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구성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계좌 내에서도 종목 선정을 좀 더 신중히 할 그런 필요가 있는 한 주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장에서도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국내 시장의 수급 동향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지난주 마감했던 미국 시장은 굉장히 견고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24일 날은 장이 열리지 않았죠. 미국 시장도 연휴이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아서 지난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날 미국 시장이 마감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다우존스 공업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요. 직전 고점 돌파 이후에 견고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미국 시장도 위에 보시면 과열권 진입 신호를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눌림목의 과정은 예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지난 금요일장에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흐름도 오늘은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과열권 진입에 따른 한 차례의 눌림목 과정은 예상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패턴이죠. 나스닥 시장도 상승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할 경우 저점에 대기 매수세가 워낙 강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추세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여전히 과열권에 진입했고 중국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장이 열리고 있는 일본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시장은 아침 시초가부터 갭 상승하면서 지금 한 0.5% 53포인트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키 시장도 이미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연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상승에 따른 조정을 기간 조정으로 만든다는 것은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일본 시장도 상승 시 추격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국면이기 때문에 네. 역시 다소의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국내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도 올해 과연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난 2007년도
2007년도 11월 달이거든요. 장중 고점 2085포인트, 종가상으로 보면 2064포인트. 이 고점을 올해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만,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장이 열리죠. 30일이 앞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주에는 직전 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돌파한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큰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 오늘을 포함해서 금주는 올해의 마무리는 2000포인트를 상회한 수준에서 저점에 2020포인트, 고점에 205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도 지난주 과열권 진입해서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과열권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소강면을 예상해보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오늘 장은 오전장은 좀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여부는 오후장에서 판단하는 이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금일장은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철저하게 지금장은 과열권 진입한 이후에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고 그리고 중국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지속적으로 그것이 장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금일장 매매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에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네. 금융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보험업종 쪽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금주는 과연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서 내년장을 맞이해야 되는지,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그냥 가지고 넘어가도 좋은지,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LG전자, 삼성전자, LIG 손해보험 등 반도체 관련주와 화재주를 포함한 금융주, 네. 그리고 은행주를 포함해서 이들 금융주에 대해서 매수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국내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여전히 금융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죠. 은행주에서 신한주주를 1,027억 원 매수하면서 매수 1위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 NHN, 포스코, LG전자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SK에너지를 가장 많이 매수했죠. 1,646억 원. 그 다음에 현대제철, 삼성화재, 포스코, 현대건설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시장에 투자한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특징은 뭐냐? 자, 금융주에 대한 매수 러브콜을 2주 연속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월 달 들어서 가장 많은 매수 우위를 보였던 종목이 역시 금융주가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그동안 낙폭이 과대됐던 철강주에 대한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여전히 낙폭 과대됐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은 크진 않았습니다만 LG전자에 대한 러브콜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NHN을 포함해서 일부 업종 대표주에 대한 매수세는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특징적으로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폭넓게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OCI 머티리얼즈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크루셀텍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한국종합캐피탈을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 다음에 KH바텍, 시젠, 디지텍 시스템, 우주일렉트로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 11월도 마찬가지지만 12월 달 들어서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동향을 보면 코스닥 시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특징은 전형적으로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 상황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면은 여전히 업종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량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개별 종목에 대한 비중보다는 대형주 중에 대한 비중을 높이시고 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매매 비중을 본다면 적어도 한 7, 80%는 코스피 시장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업종 쪽으로 관심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해 주셨던 그 종목군들, 상당히 제한적으로 종목 숫자가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하지만 그 종목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이 오늘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인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자, 금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금주의 매수 관심 종목이고요. 금주로에 매수한다는 것은 내년장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의미죠.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 두 종목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여전히 금융주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지난주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매수 관심을 보이고 있고 매수 상위를 보인 종목을 꼽으라면 금융주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장에서도 보면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금융주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주라면 KB금융, 신한지주를 필두로 한 은행주가 있겠고요. 네. 삼성화재, LIG 화재를 포함한 화재주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증권, 대우증권 같은 증권주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 종목이 오늘장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지금장에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대우증권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권주 대우증권 하면은 뭐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 투자회사죠. 특히 이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4, 4분기에는 연말에는 이 기업 공개 IPO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우증권은 올 4, 4분기에 IPO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광범위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상승장에서의 가장 큰 수혜 업종을 꼽으라면 증권주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오늘장에서 지금 마이너스 조정을 보이고 있는 대우증권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격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6,000원 전환 시점이 저는 매수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마이너스 50원, 26,250원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마이너스권에서 대우증권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가지수도 지난 10월 달의 고점, 종합지수는 11월에 고점을 찍으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증권주는 지난 10월에 고점을 치러난 이후 지난주에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지난주 초에. 그리고 눌림목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추가할 경우 26,000원을 전환 시점이 다시 지선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마이너스 국면에서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종합지수를 먼저 설명을 앞에 드렸습니다. 종합지수를 본다면 오늘은 오전장보다는 종합지수의 흐름을 본다면 오후장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네. 흔들어댈 테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대우증권도 지금 마이너스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종합지수를 감안할 때 마이너스 국면에서 한꺼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네. 오늘 사고자 하는 양을 오전장의 절반, 오후장의 절반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매수하는 센스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으로는 26,000원을 전환 시점에서 대우증권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두 번째 종목인데요. 지금 중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이 철강과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런 IT 관련주들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 포스코인데요. 네. 이 철강 업종은 그동안 이미 상당폭 조정을 받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금리 인상, 철강 가격이나 동계열 같은 실적 악재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포스코는 역시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1위 철강 업체죠. 그리고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 이걸 한번 감안해 보세요. 상승장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던 종목을 매수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 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탄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장에서 약한 종목보다는 강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분들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이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볼 때 종합지수가 여기서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 거죠. 네. 포스코의 경우는 지난주에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 4위 종목이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매수 4위에 랭크될 정도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위를 보고 있다는 점이 또한 매력입니다. 네. 가격적으로 본다면 저는 포스코의 경우 49만 원을 전후한 시점이 적정 매수 가격으로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네. 지금 포스코가 마이너스 조정을 받으면서 48만 7,500원입니다. 49만 원 이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화면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이 포스코도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역해된 숄더의 전형적인 상승 초기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도 긍정적이고요. 1차 상승 이후에 자 매물벽 49만 원대 매물벽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 장은 상승하는 종목 추격 매수하기도 부담스럽고 또 안 사자니 더 상승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강하게 맞는 개인 투자자분이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은 포스코가 그중에 당연 으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마이너스 조정을 이용해서 역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올해보다는 내년 1, 4분기를 겨냥한 매수 전략을 펼쳐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자면 자, 금일장은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중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서 올라오면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세가 강하게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네. 다만 이것은 큰 중장기적인 악재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악재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전략은 가능하지만 오늘장에서는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으로 매수 템포를 늦춰가 보시는 것이 좋겠고 금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포스코라든지 네. 그리고 상승장의 최대 수혜주인 금융주에 대한 매수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대우증권 그리고 포스코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증권부 윤경환 기자 연결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 현재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오늘 가수 B의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가 JYP 엔터테인먼트와 가수 박진영 씨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유상증자가 끝나면 JYP 엔터테인먼트가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 때문에 B와 박진영 씨가 다시 힘을 합친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액트는 공모가 2,700원을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액트는 공모가보다 10% 낮은 2,430원에 장을 시작한 뒤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뛰어오르며 공모가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네, 이제 연말을 맞아서 각 증권사들도 이 올해 장 어떻게 정리하면 될지 그리고 내년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지 이 연말 연시에 대한 전략을 또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시가 올해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서 증권사들도 연말 연시 투자 전략에 대해 각종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매년 마지막 주는 시장 수익률 관리, 윈도우 드레싱 효과 등에 힘입어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주식시장은 저평가 매력이 여전하고 원화가치 또한 저평가돼 있어 앞으로 외국인과 연기금이 매수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연말에는 배당을 겨냥한 종목에 접근하는 전략을 고려할 만하다며 여전히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권사는 특히 기존 주도 업종 가운데 1,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선별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증권도 오늘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며 주가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삼성증권 역시 순환매에 쫓겨 투자하기보다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업이익 모멘텀이 안정적인 주도주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증권은 거시경제 및 실적 모멘텀을 고려할 때 에너지, 산업재, 금융섹터가 유망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지수 조정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연말 연시엔 미국발 경기 모멘텀에 따른 글로벌 증시 상승이 기대된다며 상품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너지, 자동차, 조선, 해운 등이 유망업종으로 추천됐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경우는 우량, 대형주 색깔을 가진 중형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키움증권, 풍산, GKL, 대신증권, 온미디어, 영원무역 등을 추천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증권사들이 연말연시 우리 시장 투자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경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투자해우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이름, 매수 가격, 비중,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주가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훈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중국 전력 인프라 확충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내 종목들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죠. LS산전, 효성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산전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매수가 시초가에 한번 접근을 해보고 이 목표가 12만 원 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초반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3% 오르고 있고요. 86,5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는 12만원 선입니다. 실적이 급격히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종목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손절가는 8만원입니다. 효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역시 시초가 부근에서 한번 노려볼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10만원 선 부근이라고 정확히 이 가격대를 또 말씀을 해주셨죠. 목표가는 13만원 선입니다. 효성 역시 주가 흐름이 괜찮은데요. 살펴보겠습니다. 0.4% 오르고 있습니다. 104,5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S와 효성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요. 그리고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삼성화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이 종목을 비롯해서 오늘 보험업종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화재에 대해서는 매수가 21만 5천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24만원 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22만원 선이 넘을 경우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시는데 주가 흐름이 이렇게 정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2만원 선을 넘었고요. 1.1%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진행되고 있고 순환매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평가 상태에 머물렀다 이런 평가까지 내려주셨기 때문에 삼성화재에 대해서 또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기철 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삼성화재까지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투자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1 그리고 2619번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가격, 비중, 매수 시점 이런 정보 정확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리서치 가이드의 윤재성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거기에 또 초점이 몰리고 있는데요. 예. 오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현재 우리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에 아마도 주말에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약간 아침에 오전장 같은 경우는 아마 혼조권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오늘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 위치에 놓여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아마 오후장에는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추세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외국인에 대한 매수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 여부에 따라서 급등에 대한 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그 네. 시장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비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오히려 네.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 좀 낫지 네.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종목 지금 저희가 창을 딱 열어놓자마자 문자도 속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를 받아보고 이 문자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명만 남기시지 말고요. 종목명 그리고 또 비중, 매수 가격 이런 정보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하나금융지주요. 하나금융지주요. 예, 예. 네. 매수 가격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43,600원. 네. 비중은 한 2% 정도 됩니다. 비중은 한 22% 정도 되시고 하나금융지주를 43,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약간 손실이 좀 있으신 편이고요. 매수를 언제쯤 하셨어요? 한 7, 8일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고요. 예, 아, 그거, 오를 때, 뭐라고 그러죠? 그 배당, 뉴스에 나왔을 때. 네네. 예, 그때 제가 구매를 했는데. 네. 예, 매수를 했는데, 이거가 배당이 얼마나 되는지. 네네. 예, 언제까지 가지고 28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럼 만약에 그걸 지고 나중에 배당락이 된다면. 네. 예, 이걸 팔아야 되나 아니면 저는 좀 가지고 있고 싶고 아니면 좀 더 사고 싶고 그렇거든요. 네.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일단 이 배당 매력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주가가 예. 약간 내려온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너무 우려는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배당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저희가 세워드릴게요. 예,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하나금융지주 최근에 이제 외환은행 이제 인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되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아마 지금 이제 궁금하셨던 거 하나가 이제 배당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여쭈셨던 상황인데요. 아마도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시가 배당률을 했을 때 이제 8% 정도를 이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액면가 대비 8%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 한 대략 400원 정도의 작년에 나왔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작년 대비해서 그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한 400원 정도 내지는 그 정도의 400원 정도 내에서에 대한 그 시가 배당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차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단가가 상당히 이제 고점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달리는 말에 타야 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봉 상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5주 연속적으로 양봉을 실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간적으로 상승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는 이제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년도에 대해서도 이제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아마도 지금 48,000원에 대한 그 이탈만 없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는 이제 들고 가보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배당락 이후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어느 정도는 하락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그 하락한 부분만큼 다시 급반등을 하면서 주가는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문자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전화 하나 더 받고 저희가 문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G전자요. LG전자요. 네, 매수 얼마에 하셨어요? 11만 7천 원에요. 네. 22일 날 10%요. 22일에 매수를 하셨고 LG전자 11만 7천 원에 비중 10% 들고 계시고요. 네, 목표가하고 손절가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되나 좀 알아봐 주세요. 네,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또 매수 기간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LG전자 지금부터 상담 들어갑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LG전자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기업부터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요. 네. 아마도 올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휴대폰 그러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적자를 보임에 따라서 분기 첫 적자를 냈던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CEO가 교체가 되면서 내년도에 대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11만 원에 대한 저항선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차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그 중요했던 부분이 아마도 지금 11만 원대였던 1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11만 원 구간에서 가장 강력한 매물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11만 원대에 대한 돌파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시면서 매수를 하셨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11만 원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충분히 반등을 가능할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중장기적인 관점이시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지금도 한 단기적으로는 12만 8천 원까지는 상승은 가능할 것이라 바라보고 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내년도 한 6월 달까지는 전고점이었던 15만 원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긴 관점으로 바라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 12만 8천 원 정도까지 상승 이후에는 12만 8천 원이요? 네. 내년도 2월 달 정도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조정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11만 8천 원 정도에서는 일정 정도는 이제 끊어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11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8천 원인가요? 11만 8천 원? 네, 12만 8천 원입니다. 12만 8천 원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까지 이렇게 두 종목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문자가 속속 오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문자 내용 중에 이 가격만 써주신 분들도 계세요. 비중도 함께 적어주시면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저희가 그 전략에 대해서도 꼼꼼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J를 준비했습니다. 3202님께서 문자를 먼저 보내주셨는데요.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 가격은 85,425원인데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 많다고 하시네요. CJ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J 요즘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안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에 따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도 최근에 그 흐름이 좋지 못한 모습은 아마도 기관권에 대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이 나왔던 모습인데요. 아마도 기관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펀드 환매라든지 연말에 대한 그 수익률 재고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 매도를 이후에 내년장에 다시 한번 포트를 재구성하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기관에 대한 매도는 그렇게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 CJ 같은 경우는 이제 IFRS라든지 지주사에 대한 그러한 그 강력한 매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아마도 지금 매수의 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일단은 이제 매수하신 상태에서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걱정과 우려가 좀 되시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권이 이제 7만 5천 원 정도까지의 하락 이후에는 그 하락 추세는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지금 현재 지금 7만 8천 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가장 그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7만 4천 원까지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7만 4천 원 부근에서 추가적인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떠신가를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중장기적인 내년도 관점에서는 아마도 전고점 부근이었던 9만 5천 원까지에 대한 상승도 열어둘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비중이 30%인데 그렇다면 뭐 추가 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금 중장기로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말씀드렸듯이 7만 네. 4천 원 부근에서는 네. 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한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매수를 함으로써 단가를 낮추시면서 다시 한번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손실분을 좀 더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살펴봤고요. 이 다음 종목은 중국 원양자원입니다. 1825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8,83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3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경남 창원에서 보내주셨네요. 매도 관점에서 이 목표가를 어느 정도 수준이 나은지 그에 대한 진단을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살펴보겠습니다. 예.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중국발 리스크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폭 하락한 이후에 지지부진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밴드 근처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좀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은 이제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인 관점은 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에 대한 그
선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요. 아마도 9,000원대 중반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 가격권이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8,800원에 위치해 있는 주가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할 수 있는 목표치 9,300원 정도까지 반등 시에는 일부적인 이제 물량에 대한 축소 이후에 다시 한번 9,500원까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전량 물량을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다른 안정된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살펴봤고요. 다음 전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라공주를 코코하고 가지고 있는데요. 네. 새해에도 한라공주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네네. 예, 조금 새해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네네.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2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올라가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매수 가격 비중 같이 말씀해 주세요. 예, 비중은 지금 한 70% 되고요.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예. 네. 가격은 어느 정도 되시죠? 매수 가격이요? 가격이 18,100원에 샀어요. 18,100원이요. 지금 네. 수익권이시죠? 예? 수익 지금 현재 있는 상태시죠? 예. 네. 예, 27,000원이네요. 네. 예.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예. 네, 연말까지 그리고 또 새해까지 어떤지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라공주 지금 차트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띄워놨는데 그림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지금 네.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한라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이제 공정교 에어컨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그 후광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매수하셨던 가격대였던 18,100원 정도에서부터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중장기적으로도 좀 좋은 흐름이 연출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길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해서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대한 모습 이후에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요. 일단 한 대략적으로 6년 정도 대한 그런 장기적인 그 박스권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제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 이후에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6년이라는 긴 박스권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상승은 이제 상승에 대한 초입기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한번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대한 그러한 실적 개선도 상당히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스탠스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게 되면요. 아마도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이제 확실하게 크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온다고 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스탠스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연기금에 대한 매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18,000원 저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중장기적으로 한 25,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신 전략이 어떠실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흐름이 좋지 못할 경우는 19,000원 선에서에 대한 하락이 나올 경우는 일부적인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네. 일부적인 비중을 한번 축소를 해주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분에 비해서는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비중이 좀 그렇습니다. 많지만 수익도 어느 정도 나신 상태이기도 하고요. 무리하게 새로운 종목에 투자하시기보다도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한라공주 저희가 상태를 어떤지 한번 봐드렸고요. 일단 결론은 상태가 상당히 좋답니다. 주가 흐름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자 좀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6878님께서 계속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25% 현재 매수를 하셨습니다. 4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분께서 좀 손실을 입고 계시네요. 걱정이 좀 있으실 법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네네. 지금 이 종목이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기관에 대한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에 대한 매물은 아마도 연말에 대한 지금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상승 구도로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비중 높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아마도 공매도에 대한 그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환매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강한 상승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지금 현재 4만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한 손실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3만 8천 원 내지는 3만 7천 원 정도까지의 지금 하락은 열어두실 만한 그런 구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3만 7천 원까지에 대한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해보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3만 7천 원까지 하락 외에는 다시 내년도 상반기에는 5만 원 정도까지의 강한 상승 랠리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뭐 유럽에 대한 그 과징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러한 문제는 단기적인 이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요소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5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열어두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다음 종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7511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겠습니다. 19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비중을 따로 써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겠습니다. 19만 8천 원입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올해도 상당히 큰 폭의 성장성을 보이면서 주가도 상당히 고공행진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60일선에 대한 지지 이후에 다시 아직까지 하락은 보여주고 있지만 60일선이 나오는 가격대는 18만 원 선이라면 충분히 이제 반등에 대한 그 강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와 이제 내후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 수주잔고도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수주잔고가 쌓여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중장기적인 상승이 이어져 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도까지 한번 바라보시게 된다면 한 25만 원까지에 대한 상승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종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손실은 보고 계시지만 일단 18만 원 정도까지에 대한 손절선을 잡아두시고 한 단기적으로 22만 원 정도까지에 대한 상승은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다나날요. 다날이요? 네. 네, 다날 매수 가격 비중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3,050원에 50%입니다. 13,050원에 비중 50%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다날 주가 흐름 살펴보고 저희가 전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다날. 지금 차트 잠시 보고 있는데요. 손실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요. 지금 차트가 약간 우하향 쪽으로 초입에 접어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 뚜렷한 매수 주체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약한 모습이긴 한데요. 사실은 기업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또한 이제 유럽 쪽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그 마켓을 상당히 크게 넓혀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 상당히 내년도라든지 그 향후에도 실적에 대한 개선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한 지금 매수가 이상 지금 매수하셨던 단가를 보시게 된다면 13,000원 정도시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구간 이제 박스권에 대한 그 박스권으로 진입을 했다고 이제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박스권에 대한 그 매수 구간을 보시게 되면 네. 최소한 11,500원에서 한 14,000원까지에 대한 박스권을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인데요. 네. 아마도 지금 매수가인 13,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라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네. 향후 중장기적으로 좋다는 그런 평가가 들고 있기 때문에 15,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수 비중을 늘려서 다시 한번 가져가 보신 전략이 좋을 거라는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빠르게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CK라는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TCK 매수 가격이요. 12,950원이고요. 비중 40%입니다.
추가로 더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131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TCK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좀 좋지 못한 흐름이긴 하지만 내년도에도 반도체라든지 그러한 그 태양광 쪽에 대한 장비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크게 늘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적인 이제 지지선이 구축이 되는 시점이었던 12,000원에 대한 그 지지가 확실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다시 추가적인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내년도에도 한번 15,000원까지의 상승을 열어두시고 15,000원까지 반등 시에는 일부 매수하셨던 물량을 한번 축소를 해주시면서 이익을 실현해 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3202님께서 보내주신 성룡광전투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바이텍에 대한 상담 요청도 하셨는데요. 두 종목 다 봐드리기엔 힘들 것 같고요. 성룡광전투자 한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8,160원이고요. 비중 2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익을 낼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손실이 좀 크신 편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성룡광전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초에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큰 폭의 주가 상승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주가의 부진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네네. 현재 매수가 밴드에서 좀 상당히 좀 손실을 보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이라면 일정적인 그 지지선을 구축해 두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현재 제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6,700원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6,700원에 대한 지지를 만약 실패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매수에 대한 그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해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반등 시에는 박스권 밴드인 8,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정리하고 나오신 이후에 네. 좀 더 이제 추세가 안정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구간에 다시 재접근하시는 전략이 안정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가 정말 많이 와서요. 짧게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 국민 주식이죠. 24,000원에 네,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40% 보유하고 계시는데 비중도 많고 지금 손실이 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제가 골라봤어요. 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한 이후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네네.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고점을 낮추는 그러한 패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는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지만 네. 하지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24,000원 정도라고 하신다면 네. 일단은 좀 더 그 하락은 좀 더 감내해 보시는 전략이 어떤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22,800원 정도까지 하락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 매수에 대한 비중에서 절반 정도는 축소를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24,000원을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단기적인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어떠신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가이드의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이닉스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점차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내리고 있고요. 2020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2% 내리면서 500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498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오르고 있고요. 초반 가는 흐름이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1150원 90전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증시 동력이 좀 약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종목을 상담을 해드렸는데 종목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많은 종목을 봐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종목 정보를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들을 저희가 골라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내일부터도 이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